묵참마속이란 한자성어로 유명한 마속은 재능이 뛰어나 제갈량의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제갈량은 많은 문제에서 신묘한 전술을 펼칠 때마다 마속에게 설명하고 이해했냐고 물었습니다. 제갈량이 이해했냐고 물은 것은 알아들었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문제에 직면하면 작전을 펼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해는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겠는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반갑습니다. 한자를 상식으로 해석하는 세트한자 연구소 이원율입니다. 지난 200강까지는 세트한자 시즌1이었고 오늘부터는 시즌2를 시작합니다. 시즌1은 이해를 통해 한자를 알아가는 시간이었다면 시즌2는 이해로 알게 된 한자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자와 동행하며 한자와 노는 것입니다.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한자를 이해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해입니다. 제가 제목의 부제로 문맹과 문해를 가르는 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맹과 문해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이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맹이란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1% 미만이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국민이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라는 것이지요. 반면에 문해는 문자 해득이라는 말의 준말로서 문자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글은 낱말이라는 단어가 기초 단위이고 단어와 단어가 합쳐진 것이 어휘입니다. 그리고 생각이나 감정이 완결된 내용으로 나타난 최소 단위를 문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이해하는 정도가 문해입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문해력은 조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 전문가들은 대체로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독서량이 부족한 것이고 또 하나는 공교육 부실이라고 합니다. 책을 많이 읽지 않고 학교에서 충분히 또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책을 적게 읽는 것도 학교에서 공부도 문제일 수 있지만 해당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문장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책을 읽어도 재미가 없으니 더 이상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을 100번 읽으면 저절로 알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을 100번 읽으면 저절로 알아집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수천 번 읽어도 해당 문장의 단어를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이해란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하다. 둘째, 깨달아 알다 또는 잘 알아서 받아들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의 사정을 잘 헤아려 덕으로이 받아들이다 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이해는 외부의 지식이나 사정을 제대로 알기 위한 작업과 이를 수용하여 알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울 이해는 다스릴 이자와 풀 해자입니다. 뒷글자부터 해석해야 되는 것인데 이해란 풀어서 다스리는 것이지요. 이를 한 글자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다스릴 이자입니다. 다스릴 이자는 다스리다 또는 깨닫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임금, 왕을 의미하는 임금 왕자와 마을을 의미하는 마을 이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스릴 이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임금 왕자에 해당되는 임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이자에 해당되는 마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다스릴 이자여서 다스릴 이자가 표현하는 그 다스리는 것은 왕이 마을에서 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왕이 하는 일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마을마다 모여 살기 때문에 마을을 다스리는 것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왕의 권한은 무한정합니다. 백성의 생사 역할권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리가 왕에게 있습니다. 그 땅 위에 온전한 주인인 것이죠. 그래서 왕은 마을에 사는 사람과 그 땅과 가축과 작물 모두를 관리합니다. 그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다스릴 자를 나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왕처럼 어떤 것에 온전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대상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풀 해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풀 해자는 풀다 또는 분할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뿔을 의미하는 뿔각자와 칼로서 무기를 의미하는 칼조자와 소를 의미하는 소우자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풀 해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뿔각자에 해당되는 뿔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조자에 해당되는 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소우자에 해당되는 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풀 해자여서 풀 해자가 표현하는 그 풀다라는 거, 해체는 뿔부터 칼을 사용해서 소를 잡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풀 해자가 의미하는 풀다라는 말은 묶이거나 얽힌 것을 그렇지 아니한 상태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를 펼쳐놓아 숨겨진 것이 없도록 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풀 해자가 표현하는 풀해야 할 대상은 소입니다. 해체할 대상을 소로 상정해서 소를 잡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부위별로 구분해서 펼쳐놓은 그런 광경입니다. 중국 고전인 장자를 보면 천하제일의 백정이십니다. 그는 소 한 마리를 해체하는데 좋은 칼 한 자루면 충분했습니다. 그 칼로 소의 뼈나 근육이 결달아서 상하지 않게 부위별로 하나하나 해체하여 소고기를 잘 아는 사람은 누구라도 어떤 부위인지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정확히 나열하는 그런 승기를 보여줍니다. 풀 해자의 최고 경지라 할 것입니다. 풀 해자는 소의 뿔을 잡고 칼로 소를 잡는 것이 해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알고자 하는 어떤 대상을 해체하여 전체를 살펴보기 쉽게 나열한 것입니다. 이렇게 소를 잡아서 부위별로 보기 좋게 나열해놓은 이런 상태가 바로 풀 해자인 것입니다. 다스릴 자를 풀 해자에 맞춰 설명한다면 부위별로 나열된 이 고기를 주인인 내가 각 부위의 소고기를 잘 알아서 먹고 싶은 부위를 골라 맛있게 요리하여 먹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내가 이 소고기에 대해서는 왕같은 심정으로서 온전한 주인으로서 소고기를 관리하는 것이죠. 이렇게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수준이 아닌 자세히 알기 위해 속속들이 해체하여 알고 적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본다면 풀어야 할 대상인 그 소를 뿔을 잡고 칼로 해체하여 왕이 마을을 다스리듯이 소를 다스리는 것, 소를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소를 해체하듯이 낱낱이 해체하여 왕이 마을을 다스리듯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란 단어를 세트 한자로 해석하면 뿔을 잡고 칼로 소를 해체하듯이 그 대상의 맥을 잡고 전체를 풀어 해쳐서 왕이 마을을 다스리듯이 대상을 충분히 사용할 정도로 아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해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전체의 맥락을 충분히 살펴본 후에 그 안에 흐르는 줄기를 파악하여 목적과 의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내 생활에 적용하여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적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작년부터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제 1년 이상 시간이 흘렀으니 충분히 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각 개인들은 그 목적과 의도를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의 목적이나 의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명살상입니다. 그와 더불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도 포함됩니다. 그야말로 전쟁에 버금가는 대재앙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풀 해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다스릴 이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겨내자고 합니다. 코로나를 극복하자고 하는 것이죠. 마치 코로나가 전쟁에서의 상대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인들이나 제약업체 또는 정부에서는 그렇게 정의하고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개인에게 코로나는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닙니다. 세트한자 92강에서도 설명했듯이 최고의 전술은 공격이 아니라 피하는 것입니다. 36개 주행랑이라는 말도 그렇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외출을 삼가하고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등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하면서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각 개인에게 코로나는 목숨을 걸고 피하고 견뎌야 하는 것이지 이겨낼 상대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한자가 설명하는 현실에서의 이해입니다. 어떤 것을 알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암기이고 또 하나는 이해인 것이죠. 결국 이해는 아는 것의 한 방법입니다.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는 암기를 하든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세트한자 102강에서 의미에 관련된 세트한자를 공부했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면 입에서 말이 나옵니다. 입구자가 있죠. 입구자에서 말이 나오면 혀가 동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할 어자가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 말을 듣겠죠. 듣는 사람은 귀를 쫑긋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설립자가 추가되면 소리 음자가 됩니다. 이때 기억이 된다면 이게 바로 암기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마음에 전달되면 뜻이 됩니다. 뜻 어자입니다. 이때 이해가 되면 이게 바로 이해입니다. 그래서 암기로 기억하는 것보다 이해로 기억하는 것은 한 번 더 추가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대상을 이해했으면 사용을 할 텐데 그것이 바로 그 대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음식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요리인 것이고 공간을 다스리게 되면 그게 바로 정리입니다. 사람을 다스리면 관리가 되는 것이죠. 그 경지에 도달했다면 충분히 이해한 것입니다. 마속은 북벌 정책에서 중요한 기점이 되는 기산을 공격할 때 선봉을 맡았지만
제갈량의 지시를 어기고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다가 윤나라의 장압에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제갈량이 수백 번이나 이해했냐고 물었고 마속은 이해했다고 꼬박꼬박 대답했지만 행동하는 것을 봤을 때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속은 이에 대한 책임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읍참마속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죄과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해에 관련된 셋단자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